어쩔 수 없어요. 법원에서 1,500만 원 배상 받을 거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배상 받지 못하고 명도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미짱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554 부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1억 8,900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5,12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 84제곱이니까 32평형 아파트고요. 95년도 등기했네요. 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옆에 산이 있잖아요.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지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가압류 소멸이고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깨끗한 권리를 가졌어요. 자,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장점은요. 김해, 양산 등 부산 외곽 지역으로 나가기 좋은 백양 터널이 있습니다. 부산 중심지 시민공원 부근에 있습니다. 이 물건 단점은요. 지하철과 멀고 오래된 아파트예요. 여기도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5월 매매가가 13층 기준으로 2억까지 갔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통 한 1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름세인 물건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물건인 거죠. 자, 매각가율을 볼게요. 인근의 매각가율이 과거에는 12개월 전에는 89%대였는데 계속 매각가율이 오르고 있네요. 최근 3개월에는 97%까지 낙찰이 되고 있어요. 해당 번지 경매 사례를 클릭을 하면 이 아파트가 낙찰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 아파트는요, 작년 10월 달에 82%로 낙찰이 됐었고요. 그 전에는 74% 정도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84%인데 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인근 매각 물건을 클릭을 하면 이 인근에서 낙찰된 물건의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인근에서 낙찰된 물건들 중에서 120%로 낙찰된 물건들이 있네요. 무궁화 아파트가 낙찰가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백양 뜰 한 채는 낙찰가가 평균 정도였고요. 삼익 아파트도 낙찰가가 약간 높았네요. 이렇게 인근에 인기 있는 아파트가 낙찰가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근 통계각 자체가 높아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근 통계에서 매각가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이 동네가 다 인기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어떤 일부 아파트만 인기가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근 매각 물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이 물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낙찰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정가가 좀 저렴하게 나온 건가요? 아니요. 감정가 전혀 저렴하지 않아요. 감정가가 저렴하다는 건 과거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 입찰가 1억 5천 520만 원 잡아보았습니다. 낙찰된 후에 한번 낙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1625 천안에 있는 아파트예요. 1층이네요. 감정가 1억 7천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1,9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용 84제곱입니다. 한번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가 난 물건이네요. 이러면 불허가가 난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근저당 해서 모두 소멸입니다. 10월 2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10월 2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뭔가 서류를 제출을 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법원이 보기에 합당했나 봐요. 그래서 허가를 하지 않고 불허가를 냈습니다. 소유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던 거죠.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결국 다시 경매가 재진행이 된 물건입니다. 밑에 보니까 관련 사건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나 봐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불허가가 났는데 결국은 이 사건은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경매가 재진행이 난 케이스예요.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집들이잖아요. 이 집주인은 빚이 많아서 파산을 선고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결국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경매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약간의 명도 저항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매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지도상 시청 부근으로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충남, 충북, 전북, 그린라이트라더라고요. 그래요? 무릎을 사서 어깨에서 매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가 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낙찰 받고 전세 안고 대출 없이 가능한가요? 낙찰 받고 전세 안고 대출 없이? 이게 무슨 뜻이죠?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하셔야 되죠. 잔금을 치르는 게 먼저예요. 잔금을 하기 전에는 전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낙찰자예요. 그래서 전세로 세팅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잔금은 꼭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다음 물건은 2019 타경 56452 중복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한 명, 두 사람이 동시에 한 물건에 경매를 청구를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두 개가 뜨고요. 중복으로 돼서 이 한 사건 번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청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5층이고요. 1억 7,700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4,16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물건은 59제곱,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입니다. 네, 위치가 좋아 보이죠? 아파트도 1년 됐네요. 1년 된 새 아파트예요. 권리도 깨끗해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요. 1회 더 유찰될 것 같아요. 네, 1회 더 유찰이 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세대수가 246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 물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근에 이것과 비슷한 물건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경매에서는 지역을 먼저 고르고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하고 싶은데 물건이 안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현장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이번 물건은 Y전님 물건이에요. 속초에 있는 아파트고요. 낙찰이 됐네요. 2019 타경 1485. 감정가 2억 3,500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6,450만 원으로 진행했고요. 2억 500만 원으로 87%에 낙찰이 됐습니다. 건물이 2012년식이에요. 10년 안 됐고 8년쯤 된 아파트고요. 20층 중에 12층이에요. 말소기준 권리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가압류 그래서 모두 소멸이에요.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은 2016년 전입을 했어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죠.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는 2018년도에 받았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우선 변제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으로 보이죠? 자, 이 날짜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은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 소액 임차인이고요. 그 중에 1,500만 원을 최우선에서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 1,500만 원을 먼저 배당받고요. 자, 우선 변제권도 가졌잖아요. 2018년 4월 20일. 그러면 이 근저당 을 3과 갑 3 사이에 있네요. 근저당 설정 금액은 2억 4천이지만 실제 대출금은 2억 원이 조금 넘거든요. 배당 받아야 할 보증금은 3천만 원이니까 2억 3천 한 500쯤 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아, 2억 원이네요. 낙찰가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1,500만 원만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그냥 소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원에서 1,500만 원 배당 받을 거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배당 받지 못하고 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월세가 80만 원이잖아요. 경매가 진행이 된 이후에 계속 월세 안 내셨을 테니까 월세 안 낸 것만큼은 손해가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질문 내용 볼게요. 낚시를 좋아해서 바닷가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권리 분석 깨끗하고 시세도 감정가랑 비슷하고 전세가로 입찰 받으면 전세를 줬다 나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바닷가 물건들은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뭐 다이빙이나 바다 관련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물건 볼게요. 2019 타경 32560 포항에 있는 아파트예요. 2억 5천 감정가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용이 36평이고요. 낙찰이 됐어요. 14명 들어와서 2억 2,57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2011년식이니까 1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층은 5층이네요. 기준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 밑으로 소멸,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119제곱, 전세가 2억에서 2억 5천이고요. 한 2억 5천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감정가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90%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다 소멸돼서 깨끗하고 임차인도 없고 관리비가 좀 있긴 하지만 입지도 좋고 시세 차익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것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랑 매가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19 타경 516946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고요. 총 5층 중에 5층이에요. 감정가 1억 3,500에서 1회 유찰해서 9,4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낙찰가가 93% 11명이나 들어오셨어요. 1억 2,560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 밑으로 소멸입니다.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전입은 2016년도에 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10월 11일, 조금 빠르네요. 그래도 어쨌든 우선 변제권은 가졌어요. 우선 변제권을 가졌고요. 보증금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도 가졌죠. 이 지역에서는 8천만 원 이하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그중 보증금 중에서 2,700만 원을 먼저 최우선에서 배당받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2천만 원을 전액 법원에서 최우선에서 배당받으실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분양이 되고 있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여기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기대 심리로 입찰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서 어느 정도 배당이 돼서 전액 배당돼요. 명도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도 다 소멸돼서 깨끗한 물건으로 보여요. 개발 호재를 노리신다면 개발되는 내용들은 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봐도 여기 막 클릭해도 정확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요것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인천시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개발이 되기는 돼야 되겠죠. 이 물건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 수익도 가능하거든요. 월세로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모양이에요. 자, 2019년 11월 달에 3층이긴 하지만 2천에 50으로 월세가 들어왔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2천에 50으로 월세를 내면 월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며 어버이날이며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는 5월인데요. 밖으로 나가서 현장 답사하기도 너무 좋은 날이네요.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